네, 지금부터 경기도 사회서비스와 공공성 강화 노동인권 진단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김준영 정책국장입니다. 네, 그럼 송정현 위원장님의 주요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발제 내용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단락으로 나눠서 발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서비스원, 특히 이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기본 현황과 한 3년의 과정에 대한 기본 경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주요한 요구가 무엇이었고, 지난 그 단체협의회 과정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를 나왔는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현재 좀 저희가 이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좀 상황, 요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좀 이따 이제 자유토론 때 저희 부회장님들이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기본 현황 및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5월달에 시범사업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시작이 됐고, 경기도는 2019년 5월달에 시범사업단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진행을 했고요. 기본적인 설립 목적은 경기도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설립 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사회서비스원의 인력 구조를 기본 직제를 정원 내 인력과 정원 외 인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그래서 정원 내 인력은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일단 본부 직영과 그 다음에 그 직영시설의 그 관리자들, 그러니까 전체 한 저희가 지금 한 340명 정도 되는데 한 30명 정도만 정원 내 인력으로 정규직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스탁 기관들, 그 다음에 단기 사업들, 종사자들은 정원 외 인력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인력 구조가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내 인력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그 다음에 정원 외 인력, 이게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데 정원 외 인력의 정규직과 기관제. 그래서 본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원 내 인력의 정규직은 사실상 연봉제, 그 다음에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처우, 이렇게 되어 있었고, 나머지 이제 90%에 달하는 그 정원 내 인력의, 정원 외 인력의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용만 사실은 정규직이고, 본부 직원들에 비해서 처우 뭐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3단계인 정원 외 인력의
예,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뭐 기간제, 1년짜리 기간제로 되어 있고 처우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은 저희가 그 2020년 4월달에 이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단협을 요구하면서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당연히 고용 안정, 정규직화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처우 개선, 차별을 금지해라. 정원 내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이런 처우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라. 이게 주된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돌봄 종사자로서 노동인권을 개선해야 된다. 이 3가지를 저희가 주요한 요구로 가지고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8월 31일 날이 이제 설립한 이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한 이후에 그 기간제 계약 만료되는 직종이 있었어요. 요양서비스직과 대체 사회복지직. 그래서 이 두 직종을 중심으로 해서 정규직 요구하는 투쟁을 했었고, 저희가 뭐 투쟁 과정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한 1년 정도 교섭하고 그 다음에 교섭으로 잘 안 돼서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넣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양주 종합재가센터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부당지시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는 이 서비스를 할 때 2인 서비스가, 목욕 서비스는 2인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자나 대상자께서 요구하시는 상황에서 그냥 1인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게끔 하는 이렇게 부당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합원 중에. 그다음에 두 번째 원거리 교통에 대해서는요, 교통비가 650원이라고 이제 지급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괄 교통비 지급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휴게 시간 같은 것도 챙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럼 자차에 대한 뭐 시간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전무한 가운데 그냥 일괄적으로 그것도 내려꽂는 식으로 갈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가주세요. 이렇게 지시형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인권 침해에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본부에 한번 근로면제로 인해서 종합재가센터 분회장으로서 들어갔는데, 왜 어르신 안 돌보고 여기 들어와 있어요 하는 팀장님의 말씀이나, 뭐 우리 무슨 행정자문관님께서 나를 보고 왜 이렇게 머리가 짧아졌어요? 왜 뭐 심경의 변화로 있어 머리를 자르셨어요? 하는 중에 삭발을 하는 그거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애나버지 여기에 왜 나와 있어? 하는 말하고 똑같은 여성 인격 비하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게 저는 너무 붕괴스럽고요. 네 번째, 소통의 부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민간의 눈치를 보면서, 민간에서는 계속 뭐 토요일도 안 나오고 일요일도 안 나온다.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면 가겠지만 그것도 매번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는 언제 쉴 수 있으며 그만큼의 대가를 그러면 요구했을 때 그걸 채워줄 수 있다라면 그거 거절하실 선생님들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은 제일 힘든 게 대기할 공간이 없어요. 저희들이 1층은 안 돼. 저희들이 1층에서 근무하고 1층에서 선생님들이 떠들어도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그것도 자제해달라고. 항상 우리한테는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자제해달라. 오전에도 10시까지 근무인데 9시까지 전까지 태그를 찍고 10시까지 어디 가서 기다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오후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시끄럽다고 조용해달라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어저께도 저희들이 조합원 중에 가사도우미 부리듯이 손걸 내가 바닥을 기어가면서 닦으라고. 이렇게 몸을 사리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말 같지 않은 말 한다고. 땀 흘고 청소나 하라고. 이렇게 어저께도 저희 선생님한테 의뢰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인격적으로 되게 모욕감을 느꼈다고 저한테 선생님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동하면서 저희는 거리는 짧지만 우리는 교통편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뭐 30분, 40분 짧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1시간 이동 시간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들이 식사를 하시냐면 4시 넘어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센터장이 하는 말이 이동 시간에서 식사 시간이 부족하냐 1시간에서 부족하면 자기한테 얘기하래요. 그러면 자기가 되게 편의를 봐주겠다. 시간을 늦게 어르신한테 늦게 들어가도 되게끔 해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면 퇴근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걸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정규직으로 인해서 근무를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대체 휴일날도 선생님들 입장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도 공부해서 못하게 하니까 이 정규직이 공부를 위한 정규직이지 이용자를 위하거나 선생님을 위한 정규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용자도 토요일날이나 뭐 대체 휴일날이나 와줬으면 해요. 근데 그걸 못 가는 걸, 그 선생님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죄인처럼 만들어요. 그냥 공부해서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대체인력 분회장 김효정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대체인력은 파견 갔었을 때 시설장께서 대체인력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70점 미만이었을 때는 대체인력이 재계약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부당 업무 지시를 내렸을 때 대체인력 선생님들이 그걸 참고 일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부당 업무 지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시설이 휴관인데 대체인력 신청해서 2개월 경과 가신 주방쌤이 출근 전에 주방을 깨끗하게 정리해달라면서 주방 대청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병가나 휴가를 낸 직원이 없었고 전 직원이 출근했고 시 직원도 인력이 3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인력 선생님한테 콕 찍어서 그 주방 대청소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또는 한 선생님은 고구마순을 3시간 동안 까셨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게 정말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인지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물어봤더니 맞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장할 때 배추 씻으라고 할 때 그냥 한 말 안 하고 씻으셨답니다. 왜? 그러면서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한 선생님은 묵은 책상을 갖다가 꺼내놓고 프로그램 중이길래 청소를 시키길래 그럼 선생님이 하시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바로 우리 사무실에 전화해서 대체인력이 업무 지시 거부했다.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막무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우리 사무실한테 그랬답니다. 제대로 알고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선생님은 시설의 사업적인 담당이십니까? 저희 대체인력의 담당이십니까?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그 다음에 원고리 이제 이 얘기는 어떤 거였냐면 어떤 분이 의왕에서 광주시까지 가는데 왕복 6시간이셨습니다. 그것도 대중교통으로.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만두셨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그렇게 힘드셨다고 새벽 5시나 한 6시 그쯤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시설에서 받은 얘기를 사무실에서 하면 사무실 때문에 더 상처를 받아서 그다음부터는 사무실에 전화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안녕하세요. 대체인력 도비 분회장 김덕희입니다. 잠깐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19년 7월에 이력서를 내서 2019년 8월에 입사를 했고요. 2019년 9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주간, 야간 동시에 근무가 이루어졌고요. 도비로. 그리고 10월부터는 도비 금액이 없다고 해서 3개월간 화성에 있는 아동센터에서 3개월간 그 국비를 지원받아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월, 2월 근무가 없었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근무, 주간, 야간 근무를 동시에 이루어져서 했고요. 2021년부터는 1월부터 9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10월부터는 도비 지원금이 부족해서 지금은 주간 근무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는 매칭제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씩 매칭이 될 때마다 이화선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사회서비스원하고 저희 개인하고 그 근로계약서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8회가 안 되면 저희는 4대 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매칭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무가 보장이 전혀 안 돼요. 어쩔 때는 한 번도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몇 개씩 꾸준히 있긴 하지만 다달이 이게 다 다릅니다.